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1월 8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오늘 오전장에는 정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시작부터 아래쪽으로 좀 곤두박질 치는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정말 답답한 시장이 계속 또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중요한 저점 라인 같은 경우를 이탈을 하면서 이 시장이 또 얼마만큼 떨어질까라는 우려감이 좀 생기는 장 초반의 분위기였는데요. 다행히 점심시장 이후서부터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다시 중요한 지지 라인들을 회복을 해주면서 그나마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은 역시나 계속해서 좀 답답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윤석열 대권 주자가 야당의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대선 주자 야당 대표가 됐죠. 자, 그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공약 이 성향을 띄었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었어요. 이 주택 공급 대책 관련해서 신혼종합 개발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뭐 웹스 같은 경우나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들은 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관련주인 뭐 IB 김영이라든가 메가MD 같은 종목들도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이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로만 좀 움직였고 그 외에는 사실 시장을 좀 주도하고 시장의 어떤 대장주급으로 좀 치고 나가는 당일 주도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시장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한 종목 좀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이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었었어요. 지난주에 하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경남 스틸이고, 경남 스틸이 이 재무상으로는 굉장히 건전한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홍준표 이슈로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재료 소멸이 되고, 대권 주자 야당 대표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서 하한가에 좀 들어갔었죠. 그렇지만 오늘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18%로 시작을 했는데, 충분히 좀 아래쪽으로 빠질 만큼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시초가에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시초가 대응을 한다라는 건 살짝 좀 도박성이 있죠. 이거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중에 좀 보고 있다가 1분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1분봉으로 보면 자, 요렇게 이제 한 차례 고점 형성하고 요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여기 돌파할 때 이 돌파된 고점 자리 지지하는 라인에서 요쯤에서 매수해가지고 빠르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갭 구간 자리를 보통 이제 빠르게 메꾸러 가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제 하한가 종가 자리인데 여기를 뭐 다 메꾸러 가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 그렇지만 저는 시장도 시장이었고 뭐 그렇게 많은 반등을 좀 바라고 매매 대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경남 스틸 오늘 한 종목 매매 대응하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매매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매매를 했죠.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례 고점 찍고 이렇게 하락 줬다가 다시 이제 거기 돌파하고 지지하는 자리, 돌파된 고점 자리 여기서 정확하게 매수했죠. 거의 뭐 최저점에 잡아서 반등 줄 때 한 3% 수익권에서 거의 뭐 최고점에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서 또 최고점 찍고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수익을 잘 내고 좀 마감이 된 종목이 됐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오늘 한 종목 매매하고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로 시장 특징주 좀 살펴보고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특징주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볼 게 별로 없어요. 신호종합 개발이 그나마 좀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 그린벨트 해제 수혜 종목으로 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윤석열 관련 이 대선 공약 뭐 관련한 종목으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정고점 자리 뚫고 가면서 매물대들을 완전히 벗겨낸 자리라 52주 신고가 영역이죠.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약하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조금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부분이라 조금 거래가 터질 수 있는 여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상한가를 들어간 거는 조금은 흔들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굉장히 강한 상한가 구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웹스라는 종목이 과거에도 좀 움직임이 있었죠. 이런 자리 이제 그런 이슈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매물대에 갇혀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내일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슈로 자연과 환경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상한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웹스하고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 그렇지만 웹스에 이은 이등 주격이기 때문에 웹스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과 환경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IB 기명 좀 보도록 할게요. 자, IB 기명은 일자리 관련한 청년 일자리 관련한 이슈로 또 윤석열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좀 양봉을 강하게 뽑아주는 모습이었다라면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몸통이 짧죠. 갭을 높게 띄웠다라는 건 이 종목의 장 초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얘기인데 장 중에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막판에 윗골이 달고 마감이 돼서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메가인디도 같은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뭐 매물대 안에 갇혀서 양봉이 뽑아져 나온 자리고 이평선도 역배열에 121선을 뭐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세미 시스코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상한가가 몇 방인가요? 하나, 둘, 뭐 여기 상한가 한 방이라고 치고 셋, 넷, 다섯 방이 지금 들어갔고 불과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게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어요. 4, 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언제 장대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죽거든요. 죽을 때 보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고점 찍고 이런데 만약에 물리면 이거 답도 없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당일날 마이너스 29.35%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상승이 나왔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물리면 손절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보는 정도로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 화이자에서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오늘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대거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 치료제가 먼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 연구를 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주가가 급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머크사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성공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을 때도 그때 제약바이오 쪽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급락을 했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마이너스 4.75%가 하락을 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14%가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타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시총이 높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신저가를 이제 아래쪽으로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시총 상위죠. 이 종목도 뭐 신저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앞으로도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쌓으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좀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우려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제약바이오 쪽은 뭐 빠른 상승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좀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모양. 이거 진짜 답이 없었죠. 제가 이제 이런 2960포인트짜리 이탈이 나오면 여기서 쌍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2960포인트를 지지를 해야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그나마 좀 상승의 힘을 좀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 초반에는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2960포인트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랫꼬리를 만들어 줬죠. 아랫꼬리라는 거는 매수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자, 21선을 이렇게 옆으로 눕히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쌍바닥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양봉 캔들로 이 하락 추세선, 단기 하락 추세선을 제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2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우상향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좀 이탈을 한 모습이긴 합니다. 이탈을 한 모습이라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빠르게 종합 같은 경우는 5일선과 21선을 회복을 하는 양봉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고 이 296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자리를 어쨌든 오늘 지켜줬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이제 다시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 자리 확인을 하러 와야 됩니다. 여기 저점. 그래서 빠르게 5일선과 21선을 회복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죠. 항상 코스닥 시장이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 시장은 위쪽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횡보하고서 21선을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돌려놓은 상태죠.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아래 꼬리 달고서 양봉으로 만들어줬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5일선을 아직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들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깨질 않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떨어져도 크게 지장은 없다. 충분히 강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다. 이렇게 이제 쌍바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전혀 떨어지질 않고 있다라는 것도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현재 코스닥 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 중에 시총 상위주들이 꽤 있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그 종목이 강세를 보이니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코스닥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 시장의 대형 우량주 쪽은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이므로 대형 우량주 쪽에는 지금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의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제가 공략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 엔터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도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 같은 종목은 또 예외로 잘 움직이고 있지만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섹터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그리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종목에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실적 장세로 가는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아니면 수익 내기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 좀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코스피 시장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죠. 이런 부분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좀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환율적인 부분도 하락을 주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또 힘을 못 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지난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래쪽에서 지금 뭐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상승하던 미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이 그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좀 불안하긴 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뭐 시장이라는 게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런 고점 자리를 뚫고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강한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된다면 이게 또 이렇게 하락을 주고서 이런 고점 자리 이 지지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까지.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진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미국 시장의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 그때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를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 확실하게 쌍바닥을 만들고 미국 시장의 반등에 성공을 하고 우리 시장도 다시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런 시점에 좀 베팅을 하더라도 집중 베팅을 하는 타이밍이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고 또 화이자에서 먹는 치료제 이슈도 생겼고 거기다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이 확정이 이제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1,400조 정도 되는 인프라 투자가 이제 시장에 대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에는 호재거리들이 생겨나고 시장 상승을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아주 좋죠. 근데 우리 시장이 같이 거기에 연동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미국 시장과 더불어 우리 시장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